카네기 행복론입니다. 저자를 먼저 소개하면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의 메리밀에서 태어나서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일즈맨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1912년도에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술 강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동서양의 문화를 접목시켜서 인간 경영 분야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1부에서는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2부에서는 걱정을 분석하는 기법, 제3부에서는 고민이 습관화되기 전에 물리치는 방법, 제4부에서는 평화롭고 행복한 정신 상태를 기르는 7가지 방법, 제5부에서는 걱정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법, 제6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평에 대해 걱정하지 말기, 제7부에서는 피로와 걱정을 방지하고 늘 원기 있게 사는 방법, 제8부에서는 걱정, 근심을 극복한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보면 욕구가 만족되어서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상태는 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피하고 싶으면 올리엄 오슬러가 역설한 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미래에 대해서는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그날의 일만 생각하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모래시계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아침에는 그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사이를 두고 해내지 않으면 마치 한꺼번에 통과하려다 막혀버리는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우리의 육체나 정신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을 해결하는 마술 공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뒤에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걱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걱정을 계속하게 되면 그 걱정이 건강을 해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걱정과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일찍 죽을 수, 즉 단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영모 과자점의 김영모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개선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걱정을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걱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서둘러 결단을 내리려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의 고민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이 생길 경우에 다음에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 네 번째는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입니다. 제3부에서는 고민이 습관화가 되기 전에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바쁘게 움직여라 입니다. 바쁘게 생활하여 하다 보면 마음속에 고민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고민하는 병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딱정벌레에게 지지 마라입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법석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로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균율의 법칙을 따르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몇 %나 되는가를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태를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더라고 자신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걱정에 대해서 손실 정지 명령을 내려라 합니다. 적당한 고민의 한도를 정해 그 이상의 고민은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톱밥을 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사는 과거로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4부는 평화롭고 행복한 정신의 상태를 기르는 7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입니다. 쾌활함을 잃었을 때 자력으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쾌활한 마음제사를 갖고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을 미워하면 할수록 적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입니다. 은혜를 모른다고 고민하지 마라. 예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오직 한 명의 환자에게서 감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모방하지 말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질투는 무지에서 오고 모방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레몬이 주어지면 우리는 레몬 주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14일간의 우울증 해소법입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 노력함으로 해서 자신의 불행을 잊어버려라입니다. 당신이 남에게 도움이 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최상의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5부에서는 걱정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가난했던 데일 카네기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죽음을 벗어나게 한 어머니의 신앙심은 아마도 종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입니다. 제6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평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개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걷어참으로써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부당한 비난은 거의가 위장된 찬사라는 사실입니다. 부당한 비평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입니다. 스스로의 비평에 철저하라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해두고 자기 자신을 비평해 보아야 합니다. 편견 없고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비평을 다른 이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7부에서는 피로와 걱정을 방지하고 늘 원기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더하는 방법은 피로하기 전에 휴식을 하라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까요? 일을 하며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피로에서 벗어나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피로와 고민을 예방하는 4가지 작업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면한 문제와 관계없는 서류는 전부 정리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에 직면하면 즉시 해결하라입니다. 네 번째는 조직화, 대리와 지휘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로, 걱정, 분노의 주요 원인은 권태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잠이 올 때까지 일이나 독서를 하면 됩니다. 수면 부족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불면증에 대한 고민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이 오지 않으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라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운동하라. 일으킬 수 없을 만큼 몸을 피로하게 하면 불면증에 대한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8부입니다. 걱정, 근심을 극복한 몇 개의 사례입니다. 삶의 밑바닥에서도 살아남았다고 관련된 사례입니다. 때때로 인간은 반죽음 당하는 경우를 경험하는 것도 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상적인 문제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 갖기입니다. 이 넓은 세상 하필이면 나에게만 날아오는 거대한 돌덩이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피할 수 없음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 세상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